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도 아침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에, 어제도 저녁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대포 가서 한잔 했죠. 그,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이제, 바이든이, 방한 일정이 잡혀져 있고, 이제, 오후에 이제 일본을 가는데, 이 중요한 게 이거죠. 이제 단순히 그냥 뭐 한국을 먼저 들렸다는 것보다는 이게 이 던져주는 메시지,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 토끼 형, 통이 아니면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 아시아 순방을 했는데, 그 아시아 순방에서 제일 먼저 찾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아시아에서는 이제부터 내가 통이라는 얘기예요, 통. 이게, 뭐 어제 정상회담하고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계속 얘기하는 거,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을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만 닮고 잘 사자.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이 붙어는 있는데,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끼리만 동맹을 맺고 서로 도와주고 하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소련, 중국, 북한, 그리고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미국, 한국, 일본. 뭐야? 제기를. 아무튼 그렇게 지금 전선을 지금 딱 명확하게 이제 구분 짓는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신냉전이라고 해야 되나? 신냉전 체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본이 아마 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제까지 자기들은 어쨌든 좀 싫었겠지만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를 물심양면으로 엄청나게 도와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보수고 진보고 할 거 없이 반일 감정 때문에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보수 정권에서도 제대로 대접도 못 받았지만, 특히 지난 5년간 아예 개취급을 당했잖아. 그러고 나서 우리 토끼 형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니까, 예, 이제 우리 편이다 해가지고 이제 좀 대접 좀 받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국을 딱 가버리네.
그러니까 분명 우리 편은 맞는데 뭔가 좀 찜찜한 기분? 뭐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편이라서 기분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뭔가 좀 찜찜한 느낌. 어디서 말씀드리지? 이게 그러니까 주도권을 뺏겠다는 거죠. 빨갱이들 때문에 특히 지난 5년 동안 개취급 당하면서 참 분을 사겠는데 이제는 자기 편, 우리 편다 해가지고 이제 아싸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뭔가 좀 틀린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죠. 분명히 일본은 지금 이런 기분일 거예요, 일본은. 이제 대접 좀 받고 이제 좀 큰 소리 좀 쳐야지 했는데 이런 개코나, 이제 주도권 뺏겨가지고 이제 밀려났잖아. 그러면 이제 뭐 중국, 러시아, 북한 다 포함해서 봄날은 갔죠, 이제. 봄날은. 이게 바로 우리 토끼 형의 위력입니다, 위력. 물론 이런 걸 지금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뭐라더라? 어제 그래, 다 대표님이 뭐 또 뭐 하는 얘기가. 이제, 뭐야, 유튜브, 소위 보수라는 것들의 유튜브를 좀, 뭐,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으니까. 뭐, 삼성 이재용이 때문에 뭐, 우리 토끼 형이 대접을 받는다, 뭐, 뭐 이런 개소리를 저씨 부린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진짜 도대체 소위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것들은 대가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진짜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니 그 진짜 집도 절도 없이 하루벌을 하루 먹고 사는 인생들이 도대체 이재용이를 그렇게 물고 빨고 걱정을 하고 왜 그러죠 진짜? 아니 막말로 걔가 이재용이가 뭐 감옥을 가든 뭘 하든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도대체 왜 진짜 왜 그렇게 살지? 나보다 좀 못 살고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좀 뭐 보듬어주고 걱정해주는 그건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내보다 뭐 수천 수만 배가 아니고 뭐 수조 배 이상을 더 잘 사는 사람 보고 도대체 그 사람들을 왜 걱정하지? 정말 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 의식 구조를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쉽게 분석은 안 돼요. 단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화됐다는 거가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종교예요, 종교. 삼성교, 뭐 현대교, SK교, 가세영교, 뭐 고성국교, 황장수교, 정규제교, 진성호교, 뭐 신의 한수교. 그게 아니면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딱 그게 되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머리가 안 아파. 이 다대표님과도 제가 한 번씩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의식 구조, 어떤 이 민족성, 국민성은 진짜 심도 깊게 이 학문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게 맞아요. 너무 독특해, 너무. 이거는 분명히 학과를 하나 설립해도 될 정도의 그 결과물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돼. 제가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일본 아니면 영국이나 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제국을 건설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었냐. 그 가장 근본 밑바탕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죠. 분석을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그 일본 같은 경우가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우리나라 이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 국민성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배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선동, 죽창가를 부르자는 둥, 일본은 끝났다는 둥. 아니, 그 자력으로 위성도 쏘아올리지 아직 쏘아올리지도 못하면서 그 소행성에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소행성에다가 저 뭡니까 우주 왕복선이라고 해야 되나? 뭐 크지는 않으니까 참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걸 안착시켜 가지고 저 뭐야 그 소행성의 그 암석을 채취해 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는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일본인데 그런 일본을 갖다가 아주 무시를 해요. 아주. 또 뭐 얘기가 산으로 갔습니다만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냉전 시대로 돌아간 겁니다. 신냉전. 소련, 그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을 싹 둘러싸고 얘들을 이제 조지자. 그리고 이거 조지는 데는 강력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이 얘기지 않았습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뭐 언론이 이제 뭐 아마 스킹 모드로 이제 돌입을 하는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자기들도 느끼는 거죠. 어제도 그래, 저기, 다대표님하고 이제 술 마시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뭔가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 뭐, 이전부터 계속, 이제, 쟤들은 무너질 거다고 제가 계속 얘기는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빠를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니까 솔직히 뭐, 토끼 형하고 뭐, 한동훈이가, 그리고 김건희가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잖아.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 쟤들이 지금 내부에서부터 급격하게 지금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린다니까? 우르릉 꽝꽝 하면서 무너지는 소리가. 저번에 그 뭡니까, 그, 광주 화정인가, 거기에 그,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무너지듯이, 훅 무너지는 소리가. 아무튼, 하루하루 이제,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시면. 그리고 이제, 이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토끼 형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만 가능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딱 그 연장선상이잖아요. 가치 다른 국가에 의존 말아야 된다. 가치가 다른 국가. 그럼 가치가 다른 국가가 어디입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딱 선을 긋잖아요.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푸틴의 잔혹하고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의존하지 않으려면 주요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를 부각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이거는 이제 일종의 중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싸다고 중국에다가 공장 막 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끌려가야 되는,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상수가 되는 게 아니고 종속 변수가 돼가지고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몇 년째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깨트리자. 우리하고 가치가 다른 독재국가 새끼들한테 이득을 주지 말고 우리끼리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저쪽 나토, 유럽,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나라들끼리 첨단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 기술의 공급망을 짬짬이 해가지고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러시아, 중국, 북한 이쪽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런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이 위청거리는 일이 없게 하자는 거죠. 한국처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 확보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공급망 회복.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함께 더 번영하고 우리 국민이 21세기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우리의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게 내가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한국에 온 이유다. 보세요. 한국이 아시아에서 이제 통으로 올라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토끼 형의 이 경제 안보에 있어서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향후 수십 년간 세계 미래의 정말 많은 부분이 이곳 인도 태평양에서 결정될 거다. IPEF입니까? 앞으로 빨갱이들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하고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이 나라들끼리 잘 먹고 잘 살 거다. 저 빨갱이 새끼들, 빨갱이하고 저 독재 정권, 독재 국가를 제외하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용산으로 옮긴 이유, 제가 역사적인 의미,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겠죠. 씨발,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고. 쓸데없이 저 역사가 두고 막 하냐고. 근데 딱 지금 바로 용산으로 옮기고 열흘 만에 제가 말했던 대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대륙 세력, 독재, 권위주의 국가와 완전히 단절하고 해양 세력과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가겠다. 내 말 맞잖아, 씨발. 내 말대로 되잖아. 또 다른 사람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토끼형을 가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다표 형님하고 저밖에 없다는 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해양 세력과 손잡고 저 독재국가, 권위주의 국가와는 단절을 하고 쟤들한테는 맛있는 거 안 주고 우리들끼리 맛있는 거 계속 나눠 먹겠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딱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삼성 때문에 뭐 우리 토끼 형이 뭐 대접받는다고? 아유, 이런 미친 새끼들. 아니, 도대체 대가리 구조가 어떻게 되면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진짜 신기하다니까, 진짜. 한심한 것들. 뭐, 솔직히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쟤들은 계속 헛발질을 할 거고, 소위 그 보수 발언은, 저 외에 모든 놈들은 다 계속 헛발질을 할 거고, 저는 계속 맞출 거거든. 우리나라, 이 보수라는 것들의 이 수준을 보면, 지금 유튜브를 합시고 켜가지고 코인을 빨아대는 그런 놈들 보면, 걔들은 영원히 우리 토끼 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을 못 할 거예요. 왜냐? 뇌가 그쪽 한 방향으로만 딱 굳어 있어. 제가 말씀드리듯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3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안 변한다는 거. 절대 안 변한다는 거. 근데 그렇게 보면 제가 변한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말씀드렸듯이 5년 전까지만 해도 빨갱이 쪽에 거의 기울어 있었는데 50이 다 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뭐 바뀐 거 보면 바뀔 수도 있나? 근데 제 경험치상으로는 없다는 거. 그리고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야. 왜냐하면은 제가 이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제가 변화한 거는 늘 말씀드리는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고 그래도 최소한의 살아오면서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과 논리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했다는 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상식과 양심과 논리가 계속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빨갱이를 지지할 때도 그런 의무들은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반일 반미하는데 뭐 자식들은 죄다 뭐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뭐 매 일제사 뭐 도요타나 이런 차 뭐 쓰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저를 변명하기 위해 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도 요 소위 보수라는 것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할 거다. 그런 합리화를 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걸 극명하게 지난 정권에서 드러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제 양심이 작동을 한 거라는 거죠. 그게 뭐 변했다기보다는 아무튼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보시면 한미동맹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이다. 한미동맹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이다. 일본 그러니까 아이씨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표정 관리가 잘 안 될 거야. 아씨 뭐 우리 편은 맞는데 또 밀리네. 이제는 밀리네.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는 또 후순위로 밀려나네. 딱 이 분위기잖아요. 일본 놈들 당연히 지금 눈치 까고 있지. 아씨발 기시답니까? 이 분명히 좋은 거는 맞는데 이제 순위에서 밀리는구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뭐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일본 가서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이제 또 2박 3일 일본에 있을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아씨 부스러기 주워 먹는 그런 느낌. 딱 그 분위기잖아요. 아 정말 우리 토끼 형 난 너무 좋아. 아 나 토끼 형 너무 좋아. 어흠. 그리고 이재명은 하루가 멀다고 분란에 휩싸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아니 그래 뭐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습니까? 또 유세를 하는데 그릇이 날라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약간 낮은 2층이라고 합니다. 그 테라스에서 치킨을 막 먹고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이재명이가 지나가면서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기분 나빴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거나 최소한 지지는 안 하더라도 미워하지만 않으면 유권자가 그런 행동은 절대 안 하죠. 그럼 이걸 던졌다는 얘기는 이재명이가 어마어마하게 싫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싫은데 그 싫은 새끼가 와가지고 조용하게 그래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치킨 뜯어가면서 소주 한잔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를 하니까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저런 속으로 이 개새끼 봐라 하면서 집어 던진 거지 이 개새끼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걸 들으니까 아니 그래 뭡니까 그래 날아드니까 이제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던졌다 개새끼 하면서 물론 끓인 욕은 안 했겠죠. 자기가 직접 내가 던졌다고 이 새끼야 했다죠. 아니 술 마시는데 시끄럽게 떠들고 지랄이냐고. 이게 바로 신호죠. 신호. 술집에 들어가면 적어도 제가 보니까 그래 한 3번 중에 1번 꼴로는 개양이 호구냐 개양이 왜 왔냐 이 개취급 당하고 있잖아요.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안철수가 개양을 갔어야 돼. 자기가 진짜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싶고 되기 위해서 뭔가 좀 이 리더십을 결단력을 이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판단력이 있었다면 바로 개항을로 가서 기대 꽂고 먼저 깃발 꽂고 이재명이 보고 야 이리 와 같이 한판 하자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니까. 그랬으면 당연히 당선은 물론이고 당권까지 안철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 뭐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자기도 안전방으로 간다고 분당에 가가지고 그래서 지가 아니 이재명이가 뭐 개항 간다고 확정이 되고 개항에 그
저기 가가지고 저기 뭡니까 그 막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뭐 문당으로 가서 뭐 나하고 한판 뜨자. 병신 새끼 아니 병신 새끼. 도대체 씨 이런 머저리 새끼를 아직도 지지하는 것들은 뭐야 도대체? 그 안철수가 과연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철수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연구만 하는 게 딱 맞아요. 그걸 벗어나면 안 돼. 자기 역량에도 전혀 안 맞고. 안철수 역량은 책상 물림이에요. 책상 물림. 그게 안철수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 그릇의 크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리고 또 어제 그래 다대병이 그러던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었대요. 뭐냐면 아줌마가 그러니까 뭐 대개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재명이가 지나가니까 사진 찍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찍자고 하는 거는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잖아.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가 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하는데 그 아줌마 보고 그냥 혼자 찍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진짜 얘들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가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따위 수준밖에 안 되는 이 빨갱이들한테 평생을 끌려다니면서 간첩질이나 하는 요 국민의힘 이 새끼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딴 새끼들을 지지하는 것들은 또 뭐고? 홍준표, 뭐 누구? 원희룡이, 이준석이, 뭐 황교안이? 아직도 황교안이 지지하는 놈들도 있더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정말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누란의 위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지금 이 이재명의 이런 행실들을 보세요.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 플러스 베네수엘라 바로, 그리고 그 자식 새끼들은 고급차에다가 경호원까지 끌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여자 데려다가 강간하고 다녔을 거라고요. 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행실을 보세요. 이 새끼가 진짜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제 말대로 그렇게 됐을 거라니까. 그리고 댓글 다는 자기 비판하는 댓글 다는 놈은 며칠 후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그랬을 거라고.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이재명이 됐으면 제가 예측했던 그대로 되는 거였다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재명하고 그래 또 하나 얘기하자면 저보다 4살 많은 이쪽은 남자입니다. 남자. 저기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은 업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지역은 다른데 지금 부산입니다. 같은. 저기 뭐야 흔히 말하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문재인을 거의 신으로 알고 있는 대깨문입니다. 그래 오랜만에 이제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게에 있는데
그러면서 뭐 하는 말이 아니 뭐 선거 있냐고 뭐 그런 얘기를 물어요. 아 그래 저는 속으로 뭔 얘기지 싶었죠. 그러면 그 하는 말이 이제 자기는 5년 동안 뉴스를 안 볼 거래요. 안 보기로 해도 그러니까 이제 TV를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재명을 찍었을 거라는 거는 제가 이제 예측을 했죠. 왜냐면 이전부터 계속 막 이래 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어 저 뭡니까 그 손실보상금 언제 나오냐고 또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뭐 국회에서 지금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한 다음 주쯤에 뭐 통과되면 아마 지급이 될 거다. 그랬더니 뭐 하는 말이 아 100만이라도 나올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분명한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 이게 뉴스도 뭐 안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무시무시하다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뭐 알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할 필요는 뭐 해봐야 뭐 아무 소용없죠. 어차피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들어요. 그런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제 평생 이제 뉴스 안 듣고 TV 안 보고 뉴스 안 듣고 살아야 된다. 속으로 제가 그랬죠. 그렇게 생각했죠. 평생 이제 그러면 뉴스 그거 보고 이제 듣지 말고 이제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라고. 나이가 60이 다 돼 가는데 이런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아니 그 대선 기간 중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 대장동과 연루된 사람들이 한 달 사이에 4명이 죽어나가는데 형식은 자살이었죠. 자살. 설사 그것이 자살이었다 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양심이 있고 제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식 있고 논리가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진짜 자살이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 이재명의 주변에서는 항상 뭔가가 좀 이런 그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양심, 상식, 기본적인 논리.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2달 가까이 법인카드로 샌드위치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과일 사 먹고 물론 언론에서는 의혹이라고는 계속 단서를 달았습니다만은 거의 2달 가까이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보도를 2달 동안 들었잖아. 2달 동안.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지식이나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고 양심의 문제라고. 양심의 문제. 제가 말씀드린 딱 이 사례에서도 딱 드러나잖아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상식이 없는 거라고. 기본적인 논리조차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양반하고 약간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양반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 분 하고 몇 년 전에 한번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아마 지금 한 6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제 장사를 했으니까
아마 그 수입,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걸 취급했나 봐요. 물론 이제 그 국수탄도 같이 했겠죠. 뭐라는 게 아니라 30년 전에는 자기가 이제 고기 장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잖아요. 그때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한우하고 수입산 쇠고기하고 섞어가지고 그냥 한우로 속여서 판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최소한 저는 그 얘기를 꺼낼 때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이제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이제 결론을 어떻게 해서 예상했냐면 참 그래 그 뭐 그때 참 그런 안 좋은 일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반성의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할 거라 예상을 했었죠.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섞어서 팔았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런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좋은 날 다 갔대요. 이제 뭐 원산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표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섞어서 파는 거 이제 못한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그 진짜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양심이. 아니 예를 들어서 한우를 아니면 뭐 다른 저도 장사를 하니까 만약에 노트북을 예를 들어서 아니면 PC를 다른 데보다 뭐 똑같은 사양을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더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사양을 다른 데보다 다른 사람이 파는 것보다 뭐 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장사하는 기술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부품을 하나 뺀다든지 예를 들면 내가 뭐 그래 CPU가 뭐 i5 10세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뭐 i5 한 6세대를 끼우고 그리고 뭐 메모리도 뭐 16기가라고 했는데 8기가만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팔면 그거는 진짜 양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똑같은 사양을 그럼 누구는 10만 원 팔고 누구는 12만 원에 팔고 저는 예를 들어서 뭐 13만 원에 팔고 이런 거는 뭐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더라고요. 아, 아쉽다고. 봄날은 갔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민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소고기를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뭐 100g에 그래 뭐 만 원에 팔았는데 나는 뭐 15,000원에 팔았다. 아, 그런 거면 뭐 솔직히 그럴 수도 있죠. 뭐 좀 더 남겨 먹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래 소비자가 비싸다고 판단하면 안 살 거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 지금 이렇게 이재명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유권자들하고 분란이 생기고 유권자들을 개무시하고 이러는 걸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지지가 되냐고. 이게 어떻게 지지가 돼. 아무리 진영 논리로 갖다 대더라도 이전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이와 관련해서는 이건 진영 논리로 설명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진영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문제고 상식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아직까지 40%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40%. 아니지,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90% 넘는다니까?
집도 절도 없이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서 강용석이 걱정하고, 그러다가 돈 못 해줘. 이재용이 걱정을 하고, 제발 상식을 좀 회복합시다, 여러분. 상식을. 이게 큰 게 아니잖아요. 뭐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까?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냥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보편 타당한 상황에서 딱 봤을 때, 저거는 좀 양심에 찔리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행동을 하고 말을 했을 때, 그래도 뭔가 조금 마음에 약간 좀 걸리는 게 있다. 뭐 그런 것들. 최대한 이제 그런 것들 안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요. 그게 지금, 제가 그래, 토끼 형 보고 뭐, 위대한 지도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제가 부연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지금 하는 걸 보면, 시스템을 새로 하는 거는 분명히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다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30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럼 그 출발점이 이 양심을 되찾는 거, 상식을 되찾는 거가 되는 거죠. 누구를 지지를 하든 간에, 어느 당을 지지하건 간에,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상식만 내 마음속에 딱 갖고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토끼형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흔히 말하듯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이 해양 세력과 함께 정말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 이거는 진짜 국뽕이 아니에요. 이거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미래입니다. 이게 한 5년, 10년 이후에.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5천년 역사의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에 감사하고, 우리 토끼형, 그리고 김건희, 한동훈이한테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런 헛발질이 계속되니까, 물론 이걸 뭐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SDI라는 이곳이 뭐 약간 뭐 정체가 불분명한 뭐 그런 정도가 같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물론 이걸 뭐 100%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실제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인 거는 분명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다대표님도 그렇고. 왜냐? 10%든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을 벗어나서 만약에 이기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이재명이가 이 정도까지 초조하게 매일 유권자고 분란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얘도 기본적으로는 사악한 놈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통큰 사악한 놈이 아니라서 그게 문제지. 간장종지만한 사악함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불에 댄, 뭐라고 합니까? 엉덩이 불에 댄 소새끼라고 합니까? 마냥 이렇게 바다닥 끓이는데, 분명한 거는 자기들 내부에서도 계속 이론조사를 돌릴 거거든요. 이 언론에서 발표되는 거 말고 정말 자기들이 제대로 된 모집단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계속 돌릴 거라고요. 거기서 분명한 거는 이기고 있더라도 한 3%? 4% 정도? 이 수준으로 이기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가 이렇게까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그 유세를 나가면 술집에 갔더니 세 군데 가면 최소한 한 군데에서는 개양이 호구냐 이 개새끼야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계속 자기는 쫓기는 거죠. 실제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이기고는 있는데 한 3% 4% 정도밖에 이기고 있지 않은 걸로 나오니까 그러면서 계속 유권자들한테는 욕을 먹고 언론에서 또 욕을 먹고 하니까 계속 초조하니까 계속 이렇게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명한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은 바뀔 수 있는데 실제로 아마 이 정도 범위에서 이 정도 차이에서 아직까지는 이재명이 조금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열흘 남았잖아. 분명히 이거 뒤집힐 거예요. 왜냐? 또 토끼 형이 또 그 사이에 또 뭔가 하나 분명히 한두 개 정도 또 그하게 또 쇼를 할 거거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아쉬운 거 아닙니까? 안철수, 아이고, 등신 새끼. 안철수도 정치 생명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안철수뿐만 아니고 다 기존의 정치 세력들은 여기까지가 다 한계예요. 더 이상 얘들한테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게 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정의당이고 간에 기존의 정치권은 이제 완전히 퇴장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한덕수 총리 임명. 하하하하. 그리고 내일이죠. 봉하마을로 쫙. 그러면 이제 봉화도 이제 우리 토끼 형 거. 이제 더 이상 빨갱이들이 팔아먹을 게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최후의 노무현 팔이.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죽은 것만 가지고 보면 지금 13년 됐잖아요. 13년. 매년 5월만 되면 그 보수고 뭐 할 거 없이 유시민이가 매저 광화문이나 이런 데다가 판 깔아놓고 뭐 토크 콘서트 하고 김재동이 부르고 막 계속 매년 그랬잖아.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근데 올해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시민이하고 다 어디 갔습니까? 추미애도 그렇고. 5월만 되면 그렇게 주둥이 까기 좋아하던 얼굴 내미기 좋아하던 유시민, 추미애, 뭐 정봉주, 김재동이, 김어준이, 주진우 다 어디 갔죠? 아니 뭐 우리 토끼 형이 뭐 걔들 탄압이라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게 바로 우리 토끼 형의 능력이잖아요, 능력. 근데 소위 보수 파트는 오늘도 열심히 우리 토끼 형 물고 씻고 뜯고 있죠. 네가 한 게 아니다. 이재용이 때문이다. 삼성 때문이다. 아유, 미친 새끼들. 그따위니까 박근혜가 그래. 허접한 태블릿 조작에
칼 맞고 뒤지는 거예요. 뒤진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빨갱이들이 저기 박근혜 죽인 게 아닙니다. 지금의 국민의 힘이 죽였어요. 이거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불쌍한 박근혜 대통령이 왜 불쌍하게 됐냐. 그 씨발 같은 편한테 칼 맞았잖아. 칼 맞은 거잖아. 그 소위 지금 보수 우파라는 이 지금 코인 빠는 유튜브들도 그렇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이 지지자들 때문에 박근혜가 그렇게 허술한 조작질에 나타빠진 거예요. 나도 쏘갔다고 했잖아. 근데 다대표가 뭐 그랬다니까. 아니 그때 초반에 그 변희재 그 새끼가 하도 한번 다 태블릿 조작할 때 아니 야 개새끼야 태블릿을 어떻게 조작하노 씨발라마. 그래도 그건 아니지. 다대표가 저하고 철떡같이 그걸 믿고 있다니까. 그걸 왜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것들의 이 민낯까지는 못 봤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거는 진짜, 이번에 알게 된 거죠.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박근혜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선전선동이 먹히도록 자기가 계속 말과 행동을 했다고. 제가 몇 가지 이해드렸잖아요. 그 춘추관에서 그 장관들 쭉 세워놓고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그 생중계 됐었잖아. 그 국무회의를 대면 보고를 안 한다고 하던데 뭐 그런 질문을 하니까 실실 웃으면서 그 장관들 옆에 그 서 있는 장관들 쳐다보면서 실실 웃으면서 저는 정확하게 그 멘트를 기억해요. 웃으면서 꼭 대면 보고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해외 순방만 갔다 오면 짧게는 뭐 한 며칠에서 길게는 한 열흘까지 코빼기도 안 비쳤잖아. 코빼기도 안 비쳤잖아. 그 기자가 아니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물으니까 그때 비서실장 김기춘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아니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그렇고 다 대표님도 그렇고 도대체 저는 지금 대통령이란 년이 아 씨발 뭘 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구슬을 했네 하는 게 먹힌 거 아니야. 그래 먹힌 거 아니야. 그걸 왜 빨갱이들 보고 욕을 하냐고. 그 새끼들은 원래 그런 짓만 하는 전문인데 지금도 보듯이 그렇게 하도록 방치를 한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선전선동이 먹힐 수밖에 없도록 말과 행동을 해왔고 지금 김건희에 대한 또 한동훈에 대한 우리 토끼 형에 대한 이런 어마무시한 지금 선전선동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먹히잖아. 왜 안 먹힙니까? 출퇴근 맨날 TV도 생중계 되거든. 하루도 안 빠지고 밥 먹는 쇼하고 산책하고 경호도 필요 없고 백화점 가고 시장 가고 그렇게 하는데 조작이 먹히겠냐고. 먹힐 수가 없지. 그걸 토끼 형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 혈혈단신으로 몸뚱아리 하나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을 때도 어쩌지를 못한 새끼들이 이 우리나라의 모든 적폐 세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국민의힘까지도 다 합심해가지고 우리 토끼 형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잖아. 근데 지금은
거의 100% 진용을 갖췄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지금 조직을 갖췄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다 죽었어, 이 새끼들아. 그냥 즐기면 돼요, 우리는 이제부터. 물론 이제 그 뭡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제가 말씀드린 그 가는 과정에서 약간씩 뭐 좀 답답하거나 아씨 왜 저러지 하는 그런 일들은 생길 겁니다. 그때 무한해동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면 돼요. 지금까지 토끼 형이 걸어왔던 길만으로도 그냥 100% 믿어도 된다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그 중간 과정에, 그 최종 목표점으로 가는 그 과정에 한 번씩 좀 갑갑한 일이 생기거나 아씨 왜 저러지 좀 갸웃 하는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다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그 기초가 지금 나아졌습니다. 일본도 앞지르는 정말 국뽕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국뽕이 아니라요. 문재인이 저런 쓰레기 같은 놈 물고 빨면서 대한민국 만세 부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국뽕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국뽕, 정말 실질적인 국뽕,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다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우리 생에 제가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살아있는 이 당대에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정말 이거는 복입니다, 복.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거, 그러니까 토끼형으로 끝이 아니잖아. 시스템을 깔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다질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근데, 그냥 5년 후에 생각하면 돼요. 5년 후에. 피를 안 흘리고, 다 제압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태로, 이재명이까지 만약에 뺏지 못하면, 그냥 냅둬도 민주당하고 이재명, 문재인은 그대로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는 분이 안 풀리잖아. 그럼 당연히 아마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이를 좀 포기하는 쪽으로 아마 여론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아마 내부에서는. 어차피 뭡니까 그 친명, 친문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은 이재명이가 힘이 세니까 수면 위로는 안 떠오르겠죠. 하지만 분명히 물밑에서는 지금 이재명에 대한 불만이 계속 커지고 있을 겁니다. 저 친문, 반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이가 낙선한다. 당연히 그러면 민주당은 두 개로 쪼개지겠죠.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 노무현이가 그랬듯이 문재인이가 전면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거는 수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뭐 잊힌 삶을 사겠다 해놓고 맨날 SNS질 하고 있잖아. 근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노무현하고 다르다고. 노무현이가 개새끼긴 하지만 그래도 노무현이는 정말 밑바닥서부터 밟아 올라갔던 놈이고, 어쨌든 뭡니까 마타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힘으로 대통령까지 금어진 놈이잖아요. 강단 있는 놈은 맞다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이가 당연히 자기 패거리들 패족이 돼가는 걸 보면서 결단을 한 거죠. 물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자서 결단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부추겼어. 자기 패거리 중에 누군가가 분명히 부추긴 건 맞아요.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다 몰살이다. 조직을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노무현이가 뛰어내는 게 맞아요. 또 그걸 시도할 거라고. 그런데 문재인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문재인은 강단도 없는 새끼이기 때문에 그냥 황간새끼잖아요. 황간새끼. 만약에 그렇게 제의가 들어오면 자기 편에서 안 해, 이 새끼야. 그냥 씨발 감옥 갈래. 그럴 새끼라고. 그러면 또 마지막 한 가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대장동 관련해서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4명이 한 달 사이에 자살을 했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무현이 때처럼 반전을 시키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은 분위기도 다르고 상대도 달라요. 이명박 같은 그런 머저리 새끼는 그런 수법이 통해요. 근데 이번 상대는 우리 토끼형이라니까. 너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백 명을 자살을 시켜봐라. 토끼형이 눈이나 깜빡하나, 한동훈이가 눈이나 깜빡하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검찰 인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남부지검장이었던 심재철이, 그 심재철이한테 네가 검사냐고 했던 양석조를 후임으로 딱 박잖아요. 그리고 사표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순과 그놈 사표 수리 안 하고, 개새끼야, 네가 지금 사표 쓰면 안 되지. 내가 씨발라마 니들 때문에 법무연수원에 가가지고 개처럼 굴렀는데 니들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지. 자리까지 2자리 비워가지고 다 보냈잖아. 기존에 있던 법무연수원에 총 6명을 보내야 되니까 6자리 만든다고 2명을 빼고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6명 보냈다잖아요. 니들이 이 짓을 했지? 그래, 한번 당해봐라. 정치보복? 그래, 씨발놈들아, 정치보복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 김건희,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에게 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벗겨내지 못합니다. 그걸 벗겨내는 유일한 방법. 그 지금 하는 게 그거잖아요. 니들이 감성팔이 좀 한다며. 니들이 감성팔이로 좀 많이 해쳐먹었다며. 감성팔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들의 전매 특허라고 하는 감성팔이가 어떤 건지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계속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사진 하나 뭐 이런 거 내보이면서 저 새끼들 습성이 이제 물어뜯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물어뜯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론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숨어서 내조만 하고 있는데, 이 개새끼들 너무하네. 35% 외에는 저런 개새끼들 진짜 너무하네. 그러면서 이 빨갱이 새끼들이 악마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 악마 같은 새끼들이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뒤에서 내조만 하고 있는데 설사 이전에 진짜 줄리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잖아, 이 개새끼들아. 진짜 이거 악마 새끼들이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건희가. 감성팔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새끼들아. 내가 감성팔이의 끝판왕이 어떤 건지 내가 보여줄게.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35% 외에는 이 개새끼들이네, 진짜 이 악마 새끼들이네. 학을 떼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수 유튜버들도 또 일부 보수라는 지지자들도 부안해동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악마 새끼가 될 거야. 그리고 쓸려 나갈 거야. 피 한 방울 안 흘리잖아. 토끼 형이 뭐 칼질을 했어요. 한동훈이가 지금 뭐 칼질한 거 있어요. 김건희가 뭐 칼질한 거 있어요. 지금 판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빨갱이 새끼들은 지금 점점 35% 말고는, 그리고 그 35%도 와 학을 띠가지고 일단 유보총으로 지금 한 5% 정도가 빠졌죠. 지지율에서 보면. 근데 그 빠진 5%가 그냥 숫자로는 5%인데 그 29%를 굳건하게 바치는 거에 거의 절대 다수가 전라도잖아. 그럼 전라도 빼면 평균적으로 20%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지역은. 그러면 그렇게 빠진 한 15%가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을 거예요. 그 걔들은. 그런데 한동훈이 때문에 청문회에서 너무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저급한, 저열한 밑바닥을 봤거든. 와, 내 편인데 이렇게까지 쓰레기인가? 이걸 직접 눈으로 목도를 했잖아. 그렇게 빠져가지고 지금 무당층으로 빠져있고, 그 무당층 외에 나머지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금 분리시키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뭐 무력을 사용해서, 아니 무슨 수사 같은 걸 해가지고, 칼질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철저하게 여론전을, 쇼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쳐가지고, 이 새끼들이 정말 무식하고, 쓰레기고, 악마 같은 새끼들이라는 그 이미지를 끊임없이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저 새끼들 악마다. 5년 전에 태블릿을 조작해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시키면서 이 보수가 쓰레기구나를 심어줬듯이. 근데 그 새끼들은 모든 적폐 세력이 다 모여가지고 작업을 쳐가지고 소위 보수를 악마화시켰잖아요. 쓰레기로 만들었잖아. 그런데 지금 봐봐. 그런 거 언론이고 뭐고 동원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적인데 다. 근데 지금 토끼 형하고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3명이서 쇼를 해가면서 여론전으로 이 새끼들을 악마로 만들고 있잖아요. 악마로. 언론이 또 얼마나 쓰레기인지. 우리 토끼 형이 몸소 출퇴근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언론들도 이것들도 이제까지 어마어마하게 여론 조작을 하고 했구나.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청와대를, 대통령실의 기자들 다 대깨문인데 서서히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찌개 끓여주고 또 관제에 만약에 또 한번 초대해가지고 삼겹살 구워가지고 잘라주는 순간 뭐 그 정도까지 안 하더라도 적어도 걔들만큼은 우리 토끼형 빠가 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뭐 대통령이 직접 막 뭐 김치찌개 끓여줘 뭐 해줘 막 이리 해보세요. 그건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철저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 그러면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걸로 물고 싶고 뜯는 것도 절대 못합니다. 이제 언론이. 왜냐? 출근할 때도 국민들하고 한때 출근하는 모습 보여줘. 퇴근하면서도 보여줘. 점심때 밥 먹으러 가면서도 밥 먹는 모습도 보여줘. 이게 선동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지. 24시간씩 뭐 그 언론에 노출돼가지고 동선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우리 토끼형 5천년 대한민국 역사에 한반도가 생겨난 이래로 여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제대로 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동훈 늪에 빠진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두들겨 패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자기들이 청문회에서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청문회 그 오전에 그 한동훈이한테 질문을 안 했죠. 그러니까 원래 얘들도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기려고 했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점심 먹으면서 아마 꼬셨겠지. 야, 그래도 질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국민의힘 새끼들이 머저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정도는 아마 좀 했겠죠. 질문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그냥 질문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낼 거냐고. 이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러니까 얘들도 이제, 그렇지. 최소한 그래. 질문도 안 하고 우리들끼리만 씨부리는 거 국민들이 다 보는데 이건 너무 모양이 빠지잖아. 딱 그때 이제 늪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 되자마자 이제 질문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 대표님도 얘기하는데 한동훈이가 진짜 얼마나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느냐 하면 단순히 답변을 논리 정연하고 상식에 맞게 하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질의응답만 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판세가 기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쓴 수법, 그 예를 들면 이거죠. 김남국이었죠. 그 이모하고 딸이 그러니까 이모하고 논문을 썼다 하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한동훈이가 그건 이모가 아니고 이모라는 교수다고만 딱 받아쳤으면은 쟤들이 얼마나 바본지를 잘 못 느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으로는. 근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이가 네? 그러니까 김남국이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이모요 이모 하니까 예? 이모요? 그러니까 또 김남국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하잖아. 이것도 다 작전이라니까. 전술이라니까요, 이것도. 그리고 보세요. 딱 만약에 김남국이가 처음에 이모하고 논문을 썼다 했을 때 한동훈이가 그 이모가 아니고 이모 교수라는 분입니다. 고 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으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딱 맥을 짚어가지고 걸렸다. 이 새끼 완전 무식한 새끼라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네? 하니까 김남국이가 이모하고 그러니까 또 받아서 이모요? 그러니까 국민들 내리에 딱 박히잖아요. 이모? 이모 교수를 이모? 그리고 최강욱이 한 땡땡 하니까 뭐라겠습니까? 한 땡땡?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차를 두고 한 땡땡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최강욱이가 그 말을 했을 때는 바로 대응을 안 하고 조금 시간차를 두고 그랬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한 땡땡 한 땡땡 그거 제 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강욱이도 엥? 뭘? 그 국민들도 뭐? 한국 3M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강욱이도 헛짓 놀라고 보고 듣던 국민들도 엥? 한동훈이 딸이 아니고 한국 3M이라고? 그러면서 카운터펀치를 날리잖아요. 아, 제 딸이 영미법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강욱이 뻘쭘하게 되고 병신돼가지고 찌그러지고 국민들 내리에 그렇지. 저 개새끼, 저 병신새끼네. 이렇게 되잖아요. 항상 한동훈이 대응은 그렇잖아요. 처음에 바로 물었을 때 대답 안 합니다. 약간 좀 뜬금없이 뭐 말도 안 되는 거 나오면 한번 놀랍니다. 한 번 더 네가 그 얘기를 해라. 네 병신아, 네 병신이야. 근데 얘들 지금 그게 다 말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렇게 무식하고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런 개새끼들이 쓰레기들한테 수십 년을 조리돌림 당하고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보수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뚜까 패려고 했는데 뚜까 맞아버렸죠. 근데 이 한 번 뚜까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뚜까 맞을 걸 알면서도 계속 공격을 하나. 청문회 끝나고 어제그제 그 국회 운영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불러다가 또 한번 패봐야지 했는데 또 병신돼 버렸잖아. 김한정이. 아니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한테 왜 정치검찰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난 3년. 그냥 국민들 머릿속에 지난 3년? 지난 3년이면 토끼 형이 검찰총장 딱 임명되고 조국 수사가 딱 시작된 그 시점이네? 그 머리 박히잖아. 그럼 왜 자꾸 나 병신이에요. 이거 왜 이래 이것들 진짜. 그 가만 보니까 고민정 인연은 그 한동훈이가 뭐 생긴 것도 깔끔하게 생기고 스마트하니까 한동훈이 목소리만 들어도 아마 흥분을 하는 그런 애가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두들겨 맞으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비학대 변태 성욕자. 뭡니까 그 메즈키즘이라고 하죠. 성욕자는 메즈키스트. 그 고민정이하고 얘들 민주당 얘들 빨갱이들 메즈키스트 같아. 내가 보니까. 그 고민정이도 아씨 좀 말로라도 좀 두들겨 맞으면 내가 뭐 이런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런 것 같다니까. 지금 얘들 보세요. 상태를 보세요. 나 또 이미 이재명이도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맨날 유권자한테 욕먹으면서 좀 낮에 그냥 술집 안 가고 거리 유세만 하던가. 그런데 낮에는 또 다니기 쪽팔린가? 그 씨발 밤에만 어슬렁거리면서 다니니까 씨발 술집밖에 갈 때가 있나 밤에. 그 술집에 가가지고 씨발 가뜩이나 여론도 안 좋은데 기분 나쁜데 술도 한잔 했겠다 씨발 그래 유권자들이 야 이 개새끼 하잖아. 그 욕먹는 게 좋나 봐. 빨갱이 새끼들 빨갱이 있는 놈들 원래
좀 욕먹고 학대당하는 걸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딱 모습이 그렇잖아. 얘들 하는 모습이. 이재명이도 제발 나한테 욕 좀 해줘. 욕먹을 거 알면서 씨발 그래 술집을 왜 들어가고 지랄하냐고. 그냥 낮에 길거리 유세만 하지. 고민정이는 속으로 그랬죠. 동훈이 오빠, 나 좀 두들겨 패줘. 나 좀 두들겨 패줘. 말로라도 좀 두들겨 패줘.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부터는 즐기는 시간입니다. 즐기는 시간. 여러분. 끝이구나.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